오늘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랐는데 참 올랐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잔뜩 움츠러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FOMC 의사록과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이 주목한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2차 전지주입니다. 오늘 네 종목은 다 내렸는데 지수는 왜 올랐을까라고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2차 전지주의 진격 때문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주는 오늘 대형주들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승 마감했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올 초보다 무려 72%가량 주가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또 시총 3위인 LNF는 오늘 장중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꺾고 시총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향한 대격돌, 내일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같이 좀 시장이 조용한 가운데도 이제 2차 전지구 말씀하신 것처럼 유독 뜨거웠습니다.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어제 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미국 간접 진출과 판가 인하 등의 이슈로 어제 국내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주춤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에 투심이 회복된 겁니다. 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 판가가 인하되겠지만 급격한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위주로는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 2차 전지주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좀 이제 숨 고르기에 들어갈 타이밍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 타자로 경기 민감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수의 상단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업종 간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데 2차 전지 상대 수익률이 하락할 때는 가치주가, 또 가치주 내에서는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우위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에선 유독 이제 철강주들도 돋보였습니다. 역시 중국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 양위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철강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가 다음 달 4일 열릴 양회를 계기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라는 위험이 거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데이터로 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봤을 때 양회를 앞둔 한 달 전 중국 증시는 10번 중 8번 상승했고 업종별로는 철강과 비철금속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승세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증권가에선 만약 양회 이후까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한다면 중국의 동수서산 프로젝트로 인한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중국 동쪽 도시에서 나온 데이터를 서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해저 케이블,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광 모듈 등의 업체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 꼽히는 화장품주 등 중국 소비재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각 증권사별 추천 업종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예, 그렇군요. 이제 외국인들 동향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연초 강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는 딱히 방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한미 금리차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는 기대감에 꺾였던 환율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으로선 한미 정책금리 역전 리스크를 재차 자극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잠시 후 경제부 김보미 기자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번 주에는 FOMC 회의록과 PC 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0명 중 66명이 이번 금통위에서 하는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다음 달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한미 금리 차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차가 벌어졌다고 무조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최근 원화 약세 폭이 다른 통화 대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이 한미 간 금리 차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도 금리 차를 좁히는 게 적절하다,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많군요.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